안녕하세요. 경매상관 방영춘입니다. 약속드린 대로 이번에는 도로에 대해서 총정리를 할 겁니다. 도로가 굉장히 어렵죠, 여러분. 판단하기도 까다롭고 잘못 판단해버리면 맹지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도로를 조금 비중이 있게 다룰 필요가 있어요. 공법에서는요. 물론 건축법, 국토계획법, 각종 법률에서 도로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60가지 정도가 되더라고요. 도로에 대해서. 근데 60가지 정도를 알아야지, 이제 60가지 정도만 알아도요, 학원 하나 차릴 수 있어요, 진짜요. 60여 가지 도로와 판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1편인데 도로에 대해서 한 5편, 6편 정도 될 것 같아요. 제 교재에 도로를 언급한 내용이 한 500쪽에서 한 400쪽 정도 되더라고요. 400페이지. 근데 요것을 한 50페이지 정도로 압축하는데 한 4, 5일 정도 걸렸어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물론 이제 공개해야 될 것도 있고 공개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심사숙고해서 압축을 했습니다. 혹시 이제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설명이 미흡하다거나 아니면 얘기를 안 한 부분들은 교재에 다 있으니까요. 교재 꼼꼼히 읽어보시면 실력 향상에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교재 판매는 이렇게 하고 있죠. 저번 달까지는 할인해서 158만원이었는데 3월달부터는 아시죠? 요거 188만원입니다. 내용은 이렇게 있으니까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 캡처하셨다가 저한테 문자로 주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이제 이게 817강이거든요. 아마 850강에서 900강 정도까지만 강의를 하고 이제 강의는 안 할 거예요. 굳이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어느 분한테 그분도 구독자가 한 30만 명 되시더라고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저하고 이제 이렇게 약주를 한잔 하면서 그런 얘기를 서로 오고 갔어요. 우리 전문가들이 너무 많이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좀 정보를 너무 많이 오픈하지 않냐. 이제 그런 사실 이제 공감대가 좀 많이 형성되고 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제 좀 공개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공개하지 말자, 이제 좀 그런 쪽으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이 갑니다. 아무튼 좀, 정리를 해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 있으면, 850강에서 900강 되기 전에 구매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이제 유료로 전환이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좀 굉장히 어렵고 까다로운 부분이 많으니까 여러분들, 좀 지루하더라도 이 부분은 반드시 알아야 돼. 이 60가지 정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이고. 이렇게 쭉 60가지 정도를 제가 정리를 했어요. 이게 강의할 내용이거든요. 강의할 내용인데 한번 쭉 보시면 여러분들도 아시는 부분도 있고 모르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설명하냐에 따라서 내 것이 되고 내 것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참고하십시오. 물론 이 외에 이 강의에서 몇 강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도로에 대해서 나오지 않는 부분들은 반드시 블루오션에 참고하시고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가장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얘기하는 게 이제 주의토의 통행권. 그죠? 주의토의 통행권을 얘기하는데, 그 전에 한번 전체적인 목차를 한번 설명해 볼까요? 전체적인 목차를 이번 시간에 설명하는 시간으로 가질게요. 주의토의 통행권, 그 다음에 맹지이면서 지목은 대인 경우 도로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 다음에, 주의토의 통행권으로 건축법상 필요한 도로 만들기, 그 다음에 까먹었네. 그죠? 여기 주의토지 등인데, 주자가 빠졌습니다. 잠시만요. 주의토지 통행권으로 건축법상 도로 만들기. 그죠? 주의토지 통행권 확인 소송이 승소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이 판례에 대해서도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양 단지 내 도로가 있죠? 그죠? 이거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어떤 분이 판례를 가지고 갔는데 판례 4개를 가지고 갔는데 택지개발지구 내에 있는 그러니까 주택법상 우리가 대지조성 사업이 끝난 대지 있죠. 그 판례를 가지고 가가지고 그죠? 일반 사인이 개발한 분할한 그 분양 단지 내 도로의 판례를 가져가야 되는데 이 그 주택법에 따라서 대지조성 사업이 된 그 판례를 가져가가지고 빠꾸당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막대한 돈을 주고 뭐 저기 하시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이 분양 단지 내 도로라고 해서 다 같은 분양 단지 내 도로냐 주택법상 분양 단지 내 도로냐 아니면 일반 사인이 개발한 분할해서 도로만 만들어 놓은 이런 거 있죠. 요런 분양 단지 내 도로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내용이요. 그 다음에 개발행 허가 시 도로, 건축 허가 시 경매, 도로 소유자가 바뀐 경우 중간검사가 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그 다음에 지역권과 도로,
그 다음에 산지법에서 얘기하는 도로가 따로 있거든요. 산림청장이 고시한 도로, 그 다음에 농어촌 도로, 농어촌 정비법상 도로, 그죠? 농어촌 정비법상의 도로는 건축법 도로가 아니다. 이제 이 부분도 얘기, 도로다라고 이제 제가 물음표 찍어놨죠. 그 다음에 도로법상 도로, 사도법상 도로, 건축법상 도로, 그 다음에 조문 판례 등을 제가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막다른 도로, 현황도로, 사실상 도로, 마을 한길, 그 다음에 조례도로, 도로 소유자가 바뀐 경우, 코너 각지, 지목이 임야인 건축법상 도로도 있다. 이제 그 얘기도 할 거고, 그 다음에 지적도에는 있는데 현황은 없다. 그 다음에 지적도에는 없는데 현황은 있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현황상 현재 통로는 지적도와 다른 경우, 그러니까 현황상 현재 도로와 지적도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도로관리대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고,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 도로 연결허가, 도로 점용허가, 그 다음에 연결허가 금지구간,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토계획법상 개발허가 도로, 사용승낙서, 사용승낙서도 굉장히 중요하죠. 산업시적 활성화 및 공장설비에 관한 법률과 도로, 그 다음에 주택법상 대주성사업, 주택건설사업, 배후한 도로, 그죠? 주택법에는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 사업을 명기돼 있죠. 대지조성 사업과 주택 건설 사업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도로와 건축법상 도로, 그죠? 말 그대로 개발 인가를 받아 한 도로, 그 다음에 사실상 도로, 이런 거하고 다 내용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비도시 면지역에서 현황도로가 배타적 사용권이 제한된 공로임을 찾는 순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황도로, 사실상 도로 이거 위에서 했고, 그 다음에 도로, 잠시만요. 전화 좀 받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약 전화가 와가지고. 그 다음에, 아이고, 시간을 괜히 설명했나? 그 다음에 이제, 도시공원 및 국어 점용 허가,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것도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도로도 있고, 맹주 탈취 방법, 그 다음에 단절토지 경계선, 관통 대지와 도로, 그 다음에 도로가 지분인 경우, 미불용지, 도로의 비중이 너무 과다한 물건을 조심하자. 그 다음에 지적도상 도로 대 건축상 도로, 진입로 길이가 있죠. 진입로 깊이 제한이 있어요. 50m. 원래 이제 산지법에서는 50m를 규정하고 있는데 각 지하체마다 다릅니다. 여기 이제 45번이고 46번에서는 행정구역이 상향됐을 경우, 예를 들어 면지역에서 읍이나 동으로 상향됐을 경우 도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기존 도로가 기타 개발 사업으로 없어진 경우, 그 다음에 건물 준공검사와 도로, 여기 옆에 있었는데, 그죠? 도로 수용 감정, 그 다음에 수용 예정지인 도로, 그 다음에 제방도 도로인가, 국어 점령 허가, 국어도 도로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농가주택, 농지취 자격 증명과 도로가 관계가 있습니다. 그죠? 잠시만요. 또 오타났네. 도로. 이것은 제가 저번에 옛날에 한번 공개하려다가 공개 안 했거든요. 이건요. 이것은 이제 한번 또 블루오션 교재에 있는 건데 공개를 하겠습니다. 건물 양성화와 도로, 그 다음에 도로와 상하수도 굴착, 접도구역 완특녹지와 도로, 그 다음에 도시지역의 도로, 동 지역의 도로, 비도시 면지역의 도로, 그 다음에 판례에서 인정한 도로, 도로에 대한 지리외신, 도로 군 시적 결정 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 그 다음에 도로와 관련된 용어의 구분, 그 다음에 기타 도로 이렇게 있는데 한 60여 가지 정도 돼요. 이렇게 쭉 나열을 해보니까 60여 가지가 훨씬 넘는데 여기서 이제 그 블루오션 교재에 있는 공개 안 하는 것들이 한 12가지 정도 있는데 어쨌든 이 60가지 정도만 알아도 여러분 학원 하나 차릴 수 있어요. 도로에 대한 학원 하나 차릴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요거 도로에 대해서 한번 지금부터 한 50페이지 되거든요. 제가 압축을 쭉 해놨는데 이게 굉장히 많아요. 지금 여기 200페이지부터 250페이지 되더라고요. 이게요. 250페이지까지니까 한 50페이지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요거에 대해서 한번 지금부터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웬만하면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이 도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강의를 이제 850강 정도까지밖에 안 할 거니까 850강에서 이제 900강까지만 하고 옛날에 제가 한번 약속을 한 적이 있었어요. 유료로 저는 하겠다. 그래서 이제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850강에서 900강 정도까지만 하고, 그러니까 900강도 안 할 거예요. 이제 이게 종합정리를 지금 계속해서 해오고 있잖아요. 그죠? 종합정리를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데, 뭐, 민법에 대해서 유치권, 법정이사건 다 정리해드렸고, 그 다음에 권리분석 싹 정리해드렸고, 웬만한 것들 싹 정리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공법에 대해서 이제 일부 안 해드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공법에 대해서 몇 번만 더 하면,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정리가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유튜브들은 다 유료로 전환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방송들은 그냥 저도 이제 인기를 얻는데 그렇게 좀 이렇게 집중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교재 구매하실 분들은 서두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자, 그러면 주의토지 통행권부터 해볼게요. 우리가 주의토지 통행권은 민법의 규정이 있죠. 민법의 규정이 있고 나머지는 판례의 규정들이 판례에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민법의 규정에는 219조하고 그죠? 220조에 있습니다. 자,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을 경우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을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로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이 필요한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손해가 가장 적은 방법을 선택해야 되죠. 전항의 경우에는 보상을 해야 되죠. 그죠? 당연하죠. 그 다음에 220조 분할 일부 양도와 주의토지 통행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부 양도 분할 또는 일부 양도를 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만 무료고 그죠? 당사자 사이에만 무료고 특정 승계인한테는 유료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의토지 통행권에 대해서는 민법 219조 220조의 규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걸 요약하다 보면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을 경우잖아. 그 토지의 용도에 맞게 통로를 개설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 이게 이제 이렇게 토지가 있어. 이게 도로예요. 이게 도로하고 접했다고 합시다. 이 토지가 A, B, C, D가 있는데 자, A하고 B는 도로하고 접했죠. 그런데 C하고 T는 도로하고 접하지 않았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임야야 아니면 이게 농지야 C하고 D가 그러면 농지에 맞게 임야에 맞게 통로를 이렇게 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물론 뭐 건축법상 필요한 도로를 낼 수 없어요. 그죠? 이 C도 마찬가지고 이게 만약에 농지다 밭이다 그러면 이 B를 통해서 토지를 통해서 이렇게 통로를 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도로와 접하게 들어갈 수 있게. 그렇죠? 농사는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내 토지가 맹지라면 뭐 경운기도 못 들어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통행을 할 수 있도록은 허락을 해줘야 된다. 그 내용입니다. 만약에 중요한 건데 여기가 지목이 되다. 그죠? 이게 지목이 되다. 이 D가. 그러면 이 지목이 되다. 그러면 A 토지를 통해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나? 그죠? A 토지를 통해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나?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 사실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어차피 지목이 뭐 농지 그런 것들은 뭐 농사 짓기 위한 어떤 용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농사 짓는 용도로 통로를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만 이게 지목이 되었다. 옛날에도 지목이 되었다. 계속해서 지목이 되었다. 그러면 여기다 건축물을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단독주택을 짓고 싶다. 그럼 단독주택을 질 수 있는 우리는 방법을 지금부터 배우는 거예요. 이 주의토지 통행권에서는. 제가 이 주의토지 통행권에 대해서도 수없이 많이 불로소송 교재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할 수 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이게 원래는 처음엔 A 토지였어요. 전체가 다. A 토지였어요. 그죠? 220조를 이제 얘기합니다. 분할, 일부 양도와 주의 통행권. 이게 전체가 A 토지였는데 자, 이게 분할을 해서 이렇게 지가 팔아먹었어. 그러면 이 C하고 D는 통행을 할 수가 없잖아요. 맹지가 돼버렸잖아. 그죠? 그러면, 그죠? 맹지가 됐으니까, 이 A나 B, A 토지, 그러니까 지가 이 A 토지만 남겨놓고 다 팔아먹었어. 그러면 A 토지를 통해서 이렇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분할 또는 일부 양도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이 말입니다. 220조가. 이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거, 나중에 이게 지목이 되었다면, 요게 이제 분할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도 봐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 이제 분할을 시켜놓고 통로를 원래 이렇게 내줬는데 분할을 시켜놓고 이 C, D 소유자가 바뀌었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특정 승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매도하기 전에 또 이 사람이 분할하기 전에 또는 일부 양도하기 전에 여기다 통로를 만들어 놓던가 그렇게 해야죠. 그죠? 통로도 만들어 놓지 않고 그냥 매도할게. 그래서 이 매수자는 이 통로를 통행할 수 없어요. 통행할 수가 없다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소송을 통해서 또 주의토지 통행권을 행사를 해야 되죠. 이게 지목이 되라면. 그죠? 이게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유상이 되는 거예요. 유상이. 그죠? 당사자 사이에만 이 분할한 사람하고 일부 양도받은 사람, 분할받은 사람은 무상이지만 나머지 이 특정 승계인은 유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도로를 만들어 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도로 안 만들면 또 팔아먹기 힘들잖아요. 그죠? 지목이 전인 경우에는, 그죠? 농업을 위한 최소한의 통로,
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고 주의통행권을 행사할 수 있고 건축법에서 말하는 도로가 아니에요. 지목이 되다 그러면 건축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가 중요하잖아요. 그것은 제가 추후에 계속해서 지금 얘기를 할 거예요. 이 시간은 아마 주의통행권만 얘기하다 끝날 것 같은데 왜 그만큼 중요하니까요. 그 다음에 분할 여기도 마찬가지죠. 분할 그죠? 분할 또는 대법원 판례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분할 또는 토지의 일부 양도로 인하여 공로에 통행하지 못한 토지가 생긴 경우 그 포위된 토지를 위한 통행권은 분할 또는 일부 양도자에만 있고 그 경우 통행에 대한 직접 분할자 또는 일부 양도자 당사자에만 적용되고 220조가 뭡니까? 분할 또는 일부 쥐토지 통행권이잖아요. 그죠? 특정 승계인에겐 적용되지 않으며 그죠? 특정 승계인에게는 민법 219조 일반 원칙에 들어가 통행 의무를 가려야 한다. 일반. 그러니까 220조에서 특정 승계인은 220조에 의해서 승계받은 특정 승계인은 219조 주의토지 통행권을 행사해야 된다. 이율이 돌아가서 가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뭘까 됩니다. 유상이다. 유상. 그죠? 특정 승계인은 유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삐뚤어졌나 의자가? 그죠? 의자가 좀 삐뚤어진 것 같아. 어쨌든 일부 양도도 마찬가지 똑같은 내용을 지금 얘기한 겁니다. 일부 양도 아까 이렇게 포위된 포위된 토지를 일부 양도 받았다. 그래도 이 사람도 당사자 사이에만 이 사람이 만약 양도를 했다. 당사자 사이에만 그죠? 무상의 주의 토지 통행권이 인정되고 그죠? 나머지 이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게 A고 이게 B라고 했을 때 B한테 산 C는 그죠? 유상 토지 통행권이고 주의 통행권을 행사해야 가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좀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 좀 빨리 지금 어차피 제가 옛날에 강의를 많이 했으니까 그거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주의 통행권의 주의 토지 통행권 발음도 빨리빨리 하려니까 그래 여러분. 빨리빨리 하려니까 느긋하게 하고 그냥 이거 한 10강 정도로 예상하고 천천히 할 수도 있는데 어차피 옛날에 제가 다 강의를 했던 거라 빨리빨리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나머지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블루오션이 다 있으니까 교재 참고하십시오. 이거 다 제 블루오션 교재나 일반 교재에서 기본 교재에서 다 가져온 거예요. 내용을요. 그 다음에 주의 토지 통행권 집중회부에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방법은 그죠? 민법 219조에 대한 주의통행권, 그 다음에 294조에 대한 지역권 설정하면 되는 거죠. 그죠? 지역권이나 점유취득시효를 통해서 확보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기간도 있죠. 점유취득시효 방법이죠. 20년 동안 평형 공인하기 어쩌고저쩌고 그런 내용이 있죠. 그 다음에 이미 도로가 개설된 사실을 알고 매수한 소유자는 도로를 막을 수 없죠. 이미 이게 도로인 줄 알고 이게 도로인데 이거 포장도 돼 있어.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딱 하나 있어. 이렇게 자기 땅이 이걸 매수했어. 이 매수한 사람은 여기 통행로에다 말뚝 박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 처벌받습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포기된 걸로 봐요. 특히나 시에서 포장까지 했다. 그럼 이것은 100% 제가 볼 때는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이 포기된 겁니다. 지금 안산시 대부도에서 이런 현상이 하나 지금 제가 어제 상담 받은 게 있는데 그거 이제 강의하다 보면 나올 거예요. 제가 리얼하게 얘기할게요. 여기다 말뚝 박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지 주위에 있는 분들이 저한테 제가 이제 누님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이제 옛날에 클럽 회장님이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거 재밌는 얘기 있습니다. 그죠? 완전 여기다 말뚝을 받아가지고 여기 한 10가구 살거든요. 뭐 통행을 못하게 했습니다. 이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요. 웃으면서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 다음에 주의 토지 통행권은 소유자가 바뀌면 효력이 없지만 당연하죠. 아까 일반 원칙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등기되어 있는 지역권은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권을 통해서 지역권 등기를 하는 게 좋죠.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지역권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 통행 지역권이라고 해서 다 건축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역권에 이게 이제 뭐 하나의 땅이야. 지역권을 갖다 이렇게 설정을 해줬어. 그죠? 여기가 폭이 6m야. 그러면 이 폭 6m 통행 지역권을 설정해줬어. 여기에는 내용에 뭐 건축을 위한 도로로 하는데 협조한다. 뭐 이제 건축을 위한 도로로 사용한다. 그런 내용이 없어도 그죠? 이 지역권 설정 내용이나 방법만 봐도 이것이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없는지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제가 방송에서 한 번도 얘기 안 했던 건데 이런 게 있어요. 어쨌든 자. 그래서 이제 맹지이면서 문제는 이제 뭐냐면 토지 통행권을 우리가 행사함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돈 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맹지이면서 지목은 대인 경우, 그죠? 맹지이면서 지목이 대야. 그죠? 그런데 이 맹지를 주의토지 통행권을 통해서 건축법상 도로로 만들어야 돼. 그죠? 주의토지 통행권 확인 소송에서 승소하였다고 바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다가는 대부분 판례가 있는데, 대부분 판례가 있죠. 그죠? 그러나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고요. 그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 블로그 전개제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지목이 되면서 맹지인 도로를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 제 강의 반드시 과거의 블로그 전개제 참고하십시오.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왜 그 공무원들이 주의토지 통행권에서 승소했다고 해서 그 판결문을 갖다 준다고 해서 바로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대부분 판례가 있어요. 그죠? 대부분 판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승소 판결로서 동의에 가름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자, 이게 이제 여기가 도로고 이렇게 쭉 도로예요. 도로인데 여기 이렇게 이게 A 토지고 이게 B 토지예요. 자, 그러면 이게 지목이 돼야 그러면 요만큼 도로를 내라. 판결을 받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토지 사용 승낙소로 가름될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죠? 토지 사용 승낙소로 가름될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것까지만 알면 하수, 개하수. 이것까지만 알면 개하수입니다, 여러분. 그죠? 제가 이게 좀 이제 강의 막판에 이제 사실은 이제 개하수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800강부터 잘 안 썼는데 700강부터는 어쨌든 뭐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개하수. 그죠? 승소 판결로서 동의에 가름할 수 없다. 건축하는데 동의했다고 가름할 수 없다. 이 내용입니다. 그죠? 그런데 또 반전이 있죠. 그죠? 반전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넘어가고 다 아시는 내용들이니까 도로의 지금 종류에 대해서 얘기하니까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아까 그 대법원 판결은 그죠? 판결 취지가 뭐냐면 맹지 소유자의 건축을 위한 통행로의 필요도가 진입 토지 소유자의 진입로를 허락함으로써 얻게 되는 손해보다 클 경우 그죠? 클 경우 건축 허가에 필요한 폭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 그죠? 이해 가시죠? 대법원 판결은 장차 맹지 소유자의 해당 진입로는 이용하여 건축 허가를 받아서 장차 이를 진입로로 이용할 것임을 전제로 해석하는 거예요. 맞죠? 그죠? 이해가 잘 안 가세요? 조금 판례가 좀 어렵죠? 따라서 대법원 판결은 진입로의 폭을 건축법이 요구하는 대로 판결 등에 의하여 확보되는 경우에는 이를 토대로 건축허가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함축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아까 그 판례 있죠. 그 판례에서는 동의를 받은 걸로 볼 수 없다라고 돼 있잖아. 그런데 판례 내용을 조금 더 읽어가다 보면 건축법이 요구하는 대로 판결에 의하여 확보되는 경우에는 도로 폭이 대부분에서 건축법에 뭐 2m를 확보해라. 건축법에 필요한 2m를 연결해줘라. 아니 또 3m를 연결해줘라. 라는 어떤 그 판결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내용은 건축허가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함축되어 있다고 봐야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건축허가를 해주지 않을 거라면 굳이 건축법에서 요구하는 폭의 진입로를 인정하라고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제가 크게 써놨어요, 여러분 여기다. 왜냐하면 건축허가를 해주지 않을 거라면 그죠? 굳이 건축법이 요구하는 폭의 진입로를 인정하라고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역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공무원님들은 아까 그 대법원 판례 제가 보여드린 거 있죠? 요거 판례 승소 판결로서 동의에 가름할 수 없다라고 이 판결 때문에 판결문을 가져와도 다시 그게 바로 건축상 도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계속해서 볼게요. 이것만 하는데 시간 많이 걸리는데. 자, 건축법에 보면 그 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있죠. 자,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 도로에 접해야 되고 그 다음에 1호에 보면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자, 여기서 1호에서 이 1호를 보면 그죠? 해당 건축물이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잖아요. 그죠? 이것은 뭐냐면 건축법이 요구하는 폭의 진입로가 확보된 주의토지 통행권 판결이나 지역권 판결을 받았다면 법원으로서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건축법 44조의 요건을 충족되었다고 봐야 되죠.
왜? 건물에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잖아요. 대법원에서 그렇게 판결을 내렸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것은 건축법상 도로로 폭을 인정해라는 얘기예요. 이제 그것을 여러분들이 공무원님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국토부 6구 현행을 또 여기다 실어놨습니다. 이거 다 블루오션 교재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블루오션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 그냥 블루오션 교재에다 대놓고 컨트롤 F 치시고요. 여기다가 도로만 치시면 아이고 도로라고 치시면 엔터를 치시면 도로에 대한 내용들이 다 나와요, 여러분. 아주 찾기 쉽게 돼 있어요. 도로 공부하기 쉽게 돼 있으니까 법정지상권이다 그러면 법정지상권 치시고 유치권 아니면 뭐 맹지 뭐 이런 것들 관련 단어들 치시고 전세권, 임차권 치시면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으니까 정말 찾기 쉽게 돼 있거든요. 왜 제 교재는 한글 파일로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하기가 굉장히 편해요. 자, 어쨌든 제가 좀 그래서 이해 가시죠? 자, 국토부 6권 해석 하나 볼게요. 국토부 6권 해석.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 이 결론은 제가 요약을 해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옛날 다 강의 블루오션 교재에 있는 거니까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통행 소유자의 사용 동의가 없어도 도로를 지정 공고할 수 있다. 법원의 판결 내용 등 이 내용이 판결 내용이 도로로 지정 공고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이해 가시죠,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경우 공무원들하고 얘기할 때 막 책상 들었다 놨다 하지 말고 정말 논리적으로 공무원님하고 얘기한다니까요. 공무원님들 요즘 바보가 진짜 똑똑하신 분들이에요. 다 시험 봐서 공개채용 시험 봐서 입사 그죠? 공무원 임용되신 분들이잖아. 그런 분들도 공부를 통해서 또 자기 전문 분야의 직종을 찾는 거거든요. 정말 똑똑하신 분들이고 자기 직종에 대해서만큼은 어느 정도 이제 좀 경력이 있으면 굉장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하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공무원들이 일하기 편하게 해주라 이거예요, 저는요. 그죠? 자,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도시정책과 요거 한번 6권 해석을 보겠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별도로 도로 소유자의 사용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을 것이며, 그죠? 없을 것이며, 민법 등에 따라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이다. 그죠?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건축허가에 필요한 폭의 진입로가 확보된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으면 통행지 소유자의 사용 승낙이 없어도 건축허가 가능하다는 결론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밀선에서 이제 공무원님들이 약간 조금 이제 밑에 아래쪽에 계신 분들은 이런 내용들을 안 갖다 주면 당연히 공무원님들은 원칙대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통행지 소유자의 그래도 뭐 승낙에 가름한 확정 판결을 받아와라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최종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거 최종 결론을 내릴게요. 이 6건에서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가 공무원이 허가해주느냐 마느냐 허가청에는 재량행위에 속하죠. 그러나 허가행위는 요건에 맞고 특별한 제한 사유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허가를 해줘야 되죠. 원칙적으로 허가를 해줘야 돼요. 해줄 의무가 있어요. 이를 기속 재량행위라고 하죠. 옛날에 제가 다 했던 건데 또 하려니까 좀 쑥스럽네. 그죠? 담당 공무원과 대화를 통해 설득하고 안 되면 행정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 라고 돼 있는데 요건을 갖추면 승소할 가능성이 높죠. 당연하죠. 자, 이거 어디까지 하나? 이거 양이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또 하나 판례를 읽어볼게요. 개발행위 허가 또는 산지전용 허가에서 별도의 제한이 없다면 주의토의 통행권을 도로로 인정하는 판결도 있고, 그죠? 국토부 6권 해석처럼 건축법이 너비 기준에 맞으면 건축허가 도로로 인정해야 된다라고 6권에서 아까 제가 다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내려보고 어쨌든 자, 지목이 된데 맹지다. 지목이 된데 맹지다. 자, 여러분들 해결할 수 있겠죠? 그죠? 해결할 수 있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사인이 소유 관리하는 진입로로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사용 동의를 받을 권리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그 권리를 확인하는 경우라도 별도로 도로 사유자의 사용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을 것이며 민법 등에 따라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이다. 국토부 6권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용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그죠? 자, 그리고 도로관리청 또 어쩌고저쩌고 해서 산지정허가 신청자가 비록 도로 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지 못하더라도 이건 산지전용에 관련된 거예요. 도로 인근 토지의 산림 형질을 변경하기 위한 도로를 통행하는 것을 산림 형질 변경을 하기 위해
도로를 통행하는 것을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자가 수행해야 할 범위에 의무가 있는 것도 포함된다. 하라 이거예요. 해주라 이거예요. 그죠? 해주라 이겁니다. 자,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통행로 폭을 확보하는 방법.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통행로 폭을 확보하는 방법은 4가지가 있어요. 3가지가 있나? 3가지라고 제가 정리해놓은 것 같은데 3가지가 있죠. 자, 제가 대법원 판례 요약해서 다 올려놨습니다. 이렇게요. 대법원 판례. 이게 바로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맹지인 대를 또는 맹지인 토지를 건축허가 받기 위해서 통행로의 폭을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요거 불러오신 게 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그러면 대부분 판례를 한번 볼까? 자, 그죠? 자, 이 대법원 판례가 하나 있는데 제가 요약을 해놨습니다. 요약해놓은 게 뭐냐면 주의토지 통행권을 인정할 경우에 있어서 유효지 소유자의 건축을 위한 통행로의 필요도가 통행지 소유자가 입게 되는 손해보다 클 경우에는 건축허가에 필요한 폭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되죠. 건축허가에 필요한 폭을 인정해야 된다. 그 판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범위. 주의토지 통행권의 범위와 그 판단 기준. 그죠? 주의토지 통행권의 범위와 그 판단 기준. 그 다음에 도시계획 구역 내에서 일반 주거지역이 위치하고 있고 나대지 상태로 되어 있다. 이런 건물들에 대해서 어떤 주의토지 통행권에 관한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내용이 있어요. 그죠? 자, 내용이 뭐냐면 핵심적인 내용은 그거예요. 이 판결은 건축허가를 위해서 이 폭 2m가 필요하다는 판결이에요. 그죠? 다시 말해서 주의토지 통행권 확인 판결함에 있어 맹지 소유자 측의 건축물 필요성을 재반사장을 종합하면 그 진입로의 폭을 건축허가에 필요한 폭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이죠. 그죠? 요 판례하고 요 판례 두 개가 바로 건축법상 필요한 도로를 폭을 인정해라. 그 내용입니다. 통행로의 노폭을 2m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수긍한 사례. 왜? 우리가 도시지역에서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폭 4m 이상의 도로에 내 토지가 2m 이상 접해야 되잖아. 그죠? 토지가 2m 이상 접해야 된다. 그러면 자,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은 이게 너무 고정관념이 심한 것 같아. 제가 봤을 때는 고정관념 엄청 심하거든요. 특히 학원에서 공부하신 분들, 학원에서 4, 5년씩, 5, 6년씩 공부하시는 분들 고정관념이 엄청나게 심해요. 자, 여러분 이게 4m 도로야. 그리고 이게 2m예요. 그리고 이게 내 땅이야.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이게 A, 여기가 B 토지예요. 그런데 이 도로 넓이 접한 부분이 2m야. 그러면 자, 이 경우는 4m 도로에 2m가 접해 있죠. 그럼 여기는 건축허가 나죠. 그러면 이 토지는 4m 도로에 여기 2m가 접해 있나요? 이게 이 도로 막다른 도로라고 합시다. 이게 뭐 한 2m 정도, 이게 한 5m 정도 된다고 합시다. 깊이가. 그죠? 그러면 이건 2m에 접했나요? 접했죠. 2m잖아 도로가. 이것도 3m 도로에 이게 또 같은 땅이라면, 같은 토지주라면 이것도 A라면 이것도 2m에 접한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토지는 A고 이 접한 이 토지는 B라면, 그리고 또 이게 B토지야. 이렇게 이게 B토지야. 이게 B토지. 이렇게 도로까지 해서 이렇게 B토지예요. B토지랑 B토지는 맹지죠. 그러면 아까 대법원 판례는 이만큼 2m를 내주라 이거예요. 이 뜻이에요. 이 뜻. 그죠? 이 뜻이라고. 그럼 2m 접하게 되잖아. 내 토지도 이렇게. 그죠? 토지 접하게 되잖아요. 이해 가시죠? 이렇게 보시고, 자, 노폭 2m로 그죠? 해라. 그 내용입니다. 이해 가시죠? 또 하나 대법원 판결은 요 내용도 있습니다. 주의토지 통행권자는 필요한 경우에 통행지상에 통로를 개설할 수 있으므로 모래를 깔거나 돌계단을 조성하거나 장애가 되는 나무를 제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이 내용도 있습니다. 이 내용도. 그죠? 이 내용도 있어요.
오늘 G토이 통행까지만 하고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해야 되겠네. 자, 어쨌든 그리고 또 하나 판결문을 볼게요. 이 대부분 판례 하나가 있는데 이 대부분 판례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요 판결 내용은 뭐냐면 맹지 소유자의 건축을 위한 통행로의 필요도가 진입로 토지 소유자의 진입로를 허락함으로써 있게 되는 손해보다 클 경우에 건축 허가에 필요한 폭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죠. 뭔 말 잘 이해 안 가시죠? 이 대부분 판례 메모하셨다가 잘 기억했다가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메모를 해놨습니다. 결론은 판결 내용을 한번 판시 내용을 한번 재판 요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자, 건축 관련 법령에 정한 도로폭이 관련 규정만으로 당연히 포유지 소유자에게 반사적 이익으로서 건축 관련 법령에 정하는 도로의 폭이나 면적 등과 일치하는 G토지 통행권이 생기지는 아니하고, 그죠? 당연하죠. 다만 법령의 규제 내용도 참작 사유로 삼아 피포유지 소유자의 건축물 건축을 위한 통행로의 필요도와, 그죠? 그 토지 소유자, 그러니까 그 주위 토지 소유자가 있게 되는 손해 정도를 비교 형량하여 주위토지 통행권의 적정한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 통행의 범위는 현재 토지이용법에 따른 이용의 범위를 인정할 수 있을 뿐 장래의 이용 상황까지 미리 대비할 것은 아니다. 그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 현재 용법에 맞게 주위토지 통행권을 허락해야 된다. 그게 대부분의 일관된 판례고, 그리고 그 지리외신 법제처 유권 해석의 일관된 내용입니다. 자, 한 4페이지 했는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나? 대부분 판례 중에 무상 주위토지 통행권에 관한 민법 220조 적용 범위, 주위토지 통행권 범위를 결정 기준 및 이를 정함에 있어 장래 이용 상황까지 고려해야 되는지 여부. 소극. 장래 내가 뭐 이걸 아파트를 짓겠다라고, 지금 현재는 농지인데 내가 장래 이거 아파트로 지을 거야. 야, 6m 도로 확보해. 해줘.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건 뭐 깡패지, 깡패. 자, 똑같은 내용인데, 아, 여기도 있구나. 잠깐만요. 여기까지 하면 되겠네. 자, 옛날에 제가 강의하면서 요 사례를 많이 들었어요. 요 사례를 들면서 여기가 큰 대로거든요. 이렇게요. 큰 대로예요. 그런데 이 토지를 낙찰을 받았는데 여기 이렇게 간격이 있어. 간격이. 그죠? 여기 이렇게 맹지예요. 맹지를 낙찰을 받은 거야. 맹지를. 그런데 이게 뭐예요? 지목이 대예요. 그럼 여러분 요거 그리고 이게 원래는 전체가 한 사람이었어. 한 사람 거였어. 그죠? 한 사람 거였다고. 그러면 일단은 분할이 된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양도가 된 거죠. 그러면 이것도 지목이 되죠. 건축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볼 때는 80에서 90% 이상 여기다 건축법상 통로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당연히 손해는 특정승계이니까 손해는 배상해야 되겠죠. 그리고 손해가 가장 작은 쪽으로 도로를 개설해야 되겠죠. 그죠? 손해가 가장 작은 쪽으로 도로를 개설해야 되겠죠. 그죠? 제가 볼 때는 이 내용 이것만 봐서는 거의 뭐 한 95% 저는 이길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자, 그래서 이제 이 여기에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쭉 적어놨어요. 이렇게요. 여러분들 옛날에 강의했던 내용이니까 꼭 한번 보십시오. 자, 다음 시간에는 요거 하겠습니다. 이제 분양 단지 내 도로, 요거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이 착각을 하고 있어. 이거 착각을 하고 있다가 이상하게 이런 걸 낙찰받았는데 다른 걸 판례를 갖다 줘버리니까 공무원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뻥 찌잖아요. 그죠? 이상한 판례를 갖다 주니까 뻥 찐다고. 네, 여러분들 공부가 조금 저랑 같이 공부하신 분들, 제 블루오션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정도는 구분할 줄 알죠. 이 정도는 주택법상 대지조정 사업을 통한 어떤 그 도로하고 일반 개인이 이렇게 분할해서 팔아먹은 토지, 이게 도로잖아요. 도로하고 구분할 줄 알죠. 그런데 둘 다 판례가 있어. 그런데 이 판례를 다른 판례 갖다 주고 이 판례를 저 판례를 갖다 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완전 선호공되잖아. 그죠? 제가 다음 시간부터 이거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30분이 넘었으므로 여기까지 하고요. 교재 반드시 구매하십시오. 여러분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진짜로 이제 850강 900강까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한 이번 달이나 다음 달 되면
850강, 900강 가요. 이렇게 정리를 지금 다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은, 블루오션 특히 188만원 주고 구매하신 분들은, 편하게 강의만 들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